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웰컴 투 omniology school. 오늘 이 시간에는 총존학의 핵심 1장 우주 생체론, 영어로는 코스모소몰로토지를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우주 생체론 제1절 존재의 실상 1호에서 존재의 물질적 구성, 육신, 피지컬 바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육신에는 1항 모든 물질적 존재, 피지컬 바디는 원자가 모여서 구성된다. 2항 물질에는, 피지컬 바디에는 반드시 개체와 전체, 다시 말하면 소아와 대아, the smaller cosmic self and the larger cosmic self가 공존한다. 결국에는 큰 존재, the larger cosmic self 하나만이 존재할 뿐이다. 4항 존재의 미세 구조와 거대 구조. 5항 원자에도 넓은 하늘이 있다. 6항 물질 불소멸의 법칙. 7항 육신의 물성. 이렇게 7가지 항목에 대해서 강독하겠습니다. 1절 존재의 실상. 우리가 자연현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고 완전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연의 충만해 있는 존재들을 하나하나 세밀히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연의 모든 존재는 따로 분리되어 있는 개체인 동시에 전체의 구성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모든 존재들은 물질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에너지적인 측면이 있고 또 정신적인 측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화학적, 물리학적, 생물학적, 정신적, 영적 측면 등을 동시에 파악해야 하나 현재까지 인류의 학문은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따로 있고 각 학문 간의 벽이 두터워 모든 존재를 총체적으로 사실 그대로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이는 마치 여러 명의 장님이 큰 코끼리를 만져보고 각자가 자기가 만져본 부위의 느낌을 주장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주장은 한 사람도 틀린 사람은 없다. 그러나 모두가 코끼리의 일부분을 설명하는 데 불과할 뿐 한 사람도 완전한 코끼리의 실상을 아는 사람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총존학에서는 자연의 모든 존재들의 실상을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서 모든 존재의 개체적 특성과 전체적 특성을 동시에 물질적 차원, 에너지적 차원 및 정신적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다룸으로써 존재의 실상 그대로를 완전히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총존학에서는 현대 학문가는 그 시각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모든 존재를 육신, 피지컬 바디, 기신, 에너제틱 바디 및 지신, 인포메틱 바디의 세 가지 측면에서 유기적이고도 일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우선 이 세 가지 용어의 정의와 실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총존학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온 우주의 모든 존재의 실상을 육신, 기신 및 지신의 차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1호 존재의 물질적 구성, 육신, physical body. 1항 모든 물질적 존재, physical body는 원자가 모여서 구성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공간에 산재해 있는 모든 존재의 물질적 부분을 육신이라고 하는데 이 육신은 고체 상태, 액체 상태, 기체 상태 및 이들의 복합 상태로 다양한 성상과 또 여러 가지 형태, 색깔, 크기 등으로 천태만상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근본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항상 물질의 최소 단위인 원자가 모여서 그 육신이 구성되는 것이다. 이들 원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자와 전자의 수가 각기 달라서 약 100여 가지 종류의 원자가 있는데 이들 원자가 2개 이상 모이면 분자가 되고 이 분자도 아주 많은 수의 원자가 모이면 크기가 큰 고분자가 된다. 그리고 한 가지 종류의 원자로만 구성된 물질을 원자라고 하며 다른 종류의 원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물질을 화합물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우주 공간의 만물은 그 형태, 크기, 성상 등이 천차만별이라 할지라도
그 기본적 구성은 결국 원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기로 하자. 우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체를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 O2는 산소 원자 두 개가 모여서 이루어져 있고, 또 산소 원자가 강한 자외선에 의해서 세 개가 결합하게 되면 이는 오존, O3라는 물질이 된다. 또 연료를 태우면 불완전 연소되었을 때 탄소 원자 하나와 산소 원자 하나가 결합되어 일산화탄소 CO가 되나, 완전 연소되면 산소 원자가 또 하나 결합되어 탄산가스 CO2가 된다. 그리고 액체의 대표적인 물 H2O를 보면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한 개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외 우리 인체에 필요한 열량소인 포도당 C6H12O6는 탄소 원자 6개, 수소 원자 12개 및 산소 원자 6개가 모여서 구성되며, 또 단백질은 탄소 원자, 수소 원자, 탄소 원자, 질소 원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유황 원자들이 여러 개 모여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는 것이며, 이들 아미노산은 또 여러 개 모여서 더 큰 고분자 물질인 단백질이 구성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존재는 여러 가지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만들어지고, 또 여러 개의 분자가 모여서 더 큰 물질이 되는데, 생명체도 결국은 여러 가지 분자들이 모여서 세포를 이루고, 세포가 모여서 개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은 우리의 몸도 우리가 사는 지구도 따지고 보면 100여 가지의 원소들이 수없이 많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이며, 이 원리는 우주 공간의 다른 천체들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결국은 우주 전체도 원자로부터 시작해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2항 물질에는, 육신에는 반드시 개체와 전체, 소아와 대아가 공존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물질은 결국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원자가 모여서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사는 자연에는 원자 하나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보다도 원자가 모인 분자 상태 이상의 큰 물질로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에 모든 분자는 결국 원자라는 개체와 분자라는 전체가 공존하는 물질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주 만물의 육신은 원자라는 개체가 모여서 분자라는 전체가 이루어지고, 또 분자라는 개체가 모여서 고분자라는 전체가 이루어지며, 또 고분자라는 개체가 모여서 더 큰 물질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모든 물질은 개체인 동시에 여러 개의 개체가 모인 전체이며, 이러한 물질이 여러 개가 모이면 또 더 큰 개체를 만드는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우선 물 분자의 개체가 많이 모여 전체인 한 방울의 물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물들이 많이 모이면 시냇물을 이룰 수 있다. 또 여러 시냇물은 큰 강물이 되고, 다시 여러 개의 강에서 흘러나온 물들이 모여서 바닷물이 되는 것이다. 또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및 질소 원자의 개체가 모여서 전체인 아미노산이 되고, 아미노산의 개체가 모여서 단백질이라는 전체를 구성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생물은 다음과 같은 여러 단계의 개체가 모인 전체의 구성인 것이다. 즉 원자, 다음 분자, 다음 고분자, 다음 세포소 기관, 다음 세포, 다음 조직, 다음 기관, 마지막 생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반드시 여러 개의 개체가 모여서 이루어진 전체인 동시에 더 큰 존재를 구성하는 개체의 자체인 것이다. 3항 결국에는 큰 대야 하나만이 존재할 뿐이다. 전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존재는 결국 개체가 모인 전체인 동시에 또 더 큰 전체를 구성하는 개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는데, 그러면 이와 같은 원리는 어디까지 확대되는 것인가? 즉 여러 생물체가 모여서 지구의 생물권이 이루어지고, 그 외 지구의 암소권, 수권 및 기권 등이 모여서 지구라는 천체가 되며, 이들 천체가 여러 개 모여 태양계를 이루며, 또 태양계와 같은 여러 개의 천체의 모임이 모여 더 큰 단위를 이루는 등, 우리가 밤하늘의 끝없는 별나라를 보는 바와 같이 그 한계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큰 존재인 것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최종에는 모든 존재를 내포하는 큰 존재, 대야, The Larger Cosmic Self가 존재할 것이고, 그리고 보면 모든 존재는 그 대하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대하를 구성하는 모든 존재, 즉 부분 또는 소화는 대하의 큰 원칙에 따라 비동적으로 종속되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우주는 대하 하나만이 있을 뿐이다. 즉 말을 바꾸면 우주는 다차원적 일체인 것이다. Multi-dimensional single entity. 사항, 존재의 미세 구조와 거대 구조. 우리가 사는 자연, 또 넓게 보아 우주에는 천태만상의 존재들이 충만해 있으며 이 모든 존재들은 하나도 같은 것이 없고 제각기 다른 형태, 색깔, 물성 등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 그들의 구성과 구조의 공통성을 쉽사리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잘 알고 보면 아주 미세한 원자로부터 우주 공간의 천체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는 일련의 공통적인 구성 원리를 바탕으로 그 구조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아주 미세한 단위, 즉 물질의 최소 단위라고 생각하는 원자의 구조를 보면 양성의 힘을 가진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음성의 힘을 띤 전자가 일정 거리에서 힘의 균형을 이루어 주위를 돌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리고 중심 핵의 힘이 크면 클수록 그와 힘의 평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변을 도는 전자수도 늘어나서 항상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힘의 강도에 따라서 힘이 큰 원자와 힘이 적은 원자 등 여러 가지 원자의 종류가 생기게 되는 것이며 핵과 전자와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나 그 힘의 균형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양성의 힘이 조금 강한 편인 원자는 양성 원자가 되는 것이고 음성의 힘이 강한 것들은 음성 원자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원자의 세계는 100종류 내외의 각양각색의 원자가 존재하는데 이들을 힘의 특성에서 보면 마치 인류 사회의 남녀노소의 각기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과도 아주 흡사하다. 즉 젊고 건강한 젊은이들이 이성과의 접근을 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자의 세계에서도 양성이나 음성의 힘이 강한 원자들은 이성을 추구하는 활성 원자들이며 양음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약한 원자들은 불활성 원자들인 것이다. 다음으로 분자의 구성을 보면 분자의 세계는 다양한 원자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서로 모여서 물질의 특성을 갖는 분자나 화합물을 만드는 차원의 세계로 같은 원자끼리 또는 다른 원자들과 서로 결합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결합 법칙이 적용되나 역시 양음의 힘이 강한 원자들은 이성들과 강렬하게 결합하는 경우가 많고 힘이 약한 원자들은 자기네들끼리 모여 사는 등 마치 인간 사회에서 부부, 가족, 각종 모임, 단체, 조직 등이 형성되듯 분자의 세계는 작고 큰 그 종류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원자들이 결합된 물질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많은 종류의 분자들은 결국 각종 원자 자체의 에너지의 강도와 경향을 바탕으로 또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에너지의 여건에 따라서 또는 주변에 존재하는 분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결합과 분해를 끊임없이 행하면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분자들은 결정 상태로 순수하게 존재할 때도 있으나 혼합물로 존재하기도 하며 또 온도에 따라서 고체 상태, 액체 상태, 또 기체 상태를 오가곤 한다. 이와 같은 원자와 분자 세계의 가변성은 우리 자연의 정보를 완벽하게 물질화 또는 현상화할 수 있게 하여 자연의 천태만상을 빚어내는 것이다. 분자들로 빚어지는 또 다른 차원의 존재는 생물로서 생물은 그 기본 단위가 세포로 구성되는 것이다. 여기서 세포의 구조를 살펴보면 중심에 핵이 있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질 속에 세포 소기관들이 존재해서 하나의 세포로서 생명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맨 가장자리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서 다른 세포와 격리 및 독립성을 지닌다. 그리고 다세포 생물의 경우는 이와 같은 세포들이 여러 개가 모여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모여 기관을 이루며 또 기관이 여러 개 모여 개체를 이루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물들과 그 외 암석, 토양, 수권, 기권 등이 모여 지구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 지구는 주변이 대기권에 둘러싸여 있고 또 주위를 도는 달도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원자 핵의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그런가 하면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도는 별의 하나로
태양을 중심으로 많은 별들이 함께 태양계를 이루는 것이다. 또 우리의 존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태양계는 은하계에 속하는 한 작은 별로 은하계는 약 2조 개의 별들이 모인 하나의 큰 존재인 것이다. 또 이 존재는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다. 인간이 추측할 수 있는 은하계만도 1조 개가 넘는다고 하니 이 우주는 얼마나 큰 존재인가. 그러나 그 거대성은 다른 문제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신기한 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작고 큰 존재들의 기본적인 구성 원리와 구조는 신기하게도 일련의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공통성이란 모든 존재의 기본은 구형이며 중심에 핵이 있고 이 핵은 일정량의 양성 에너지를 가지며 그 핵 주변에는 음성 에너지를 가진 존재들이 량과 거리로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운동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5항 원자에도 넓은 하늘이 있다. 우리는 땅 위에 살면서 그 끝없는 하늘에 존재하는 해와 달 또 그 수없이 많은 별들을 바라본다. 그러면 마치 지구가 가지는 무한한 넓은 하늘 속에 모든 천체들이 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우주 공간을 땅 위에서가 아니고 공간의 여러 곳에서 별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면 별들은 일정 거리를 두고 떠 있는 것이며 또 모든 별들은 일정 공간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2개, 3개의 별이 맞닿아서 존재할 수 없으며 그 외 모든 존재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만 그들의 생명 활동을 지장 없이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는 천체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항상 보고 있는 이 땅 위의 만물도 제각기 일정한 공간을 유지할 때 그들의 생명 활동은 유지되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의 가장 기본적인 예로 지구의 만물을 구성하는 원자도 알고 보면 거대한 공간을 소유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모든 원자는 그 원자의 크기의 약 10,000배 정도의 큰 하늘, 공간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지구에 비유해 볼 것 같으면 우리 지구가 지구 크기의 10,000배가 되는 하늘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공간이란 것을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모든 원자도 넓은 하늘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우주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존재이나 미세 구조로부터 거대 구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가 한 가지 원리로 구성되고 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항 물질 불소멸의 법칙. 우리가 사는 우주 공간에는 무한한 존재들이 있지만 이들 모든 존재들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생겼다가 없어지고 또 새로운 것이 생기고 그것도 어느 시간이 흐르면 없어지는 변화를 계속한다. 그래서 봄이 되면 모든 식물이 자라나고 많은 생물이 태어나서 여름 내 성장하며 생식하고는 가을이 되면 풀이 죽고 낙엽이 지며 많은 생물이 죽어 없어진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그 존재를 구성하였던 물질들은 그대로 없어져 버리는 것일까? 그런 것은 아니다. 모든 물질은 그 형태와 구조는 바뀔지는 모르나 그 본래의 물질, 즉 원자는 소멸되지 않고 계속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우리가 한 토막의 나무를 불로 태워 없애버렸다고 하자. 그러면 이 나무 토막은 분명히 소멸된 것이다. 그러나 불로 태워버리는 과정에서 그 나무를 구성하고 있던 물질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인가를 알아보면 나무는 주로 섬유소, 가로 열고 C6H12O5 가로 닫고 N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섬유소는 연소 과정 중에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되면서 산화되어서 탄산가스 CO2와 물 H2O로 분해되어 버린 것이다. 그런데 분해 산물인 탄산가스와 수증기는 기체이므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없어진 것으로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나무가 타고 나면 소량의 재가 남는데 이 재는 없었던 것이 생긴 것이 아니라 나무 속에 함유되었던 일부의 무기물은 기체로 되지를 않으므로 고체 상태로 그대로 남아서 없던 재가 생긴 것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다. 이렇듯 형성되었다가는 부서지는가 하면 생물들은 출생하여 성장하며 생식한 후 사멸하는 변화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존재의 육신을 구성하는 기본 물질은 결합 상태와 성상은 변할지라도 절대로 소멸되지 않고 항상 이 우주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이 물질 불소멸의 법칙인 것이다. 이는 일반 화학이나 일반 물리학에서도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자연과학의 기본 원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특수 조건에서는 물질, 즉 원자도 기자, 즉 에너제틱 파티클로 분해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질 상태로 보존되지 않는 예외도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은 기신장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7항 육신의 물성. 육신은 결국 모든 존재의 물질적 구성인데 우주 속에서 물질이 존재하는 형태를 살펴보면 그 물질의 특성과 에너지적 활성에 따라서 고체, 액체 또는 기체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 고체, 액체 및 기체의 상태는 각 물질에 따라서 또 주변에서 작용하는 에너지의 활성에 따라서 각기 다르므로 같은 온도와 같은 압력 조건 하에서도 어떤 물질은 고체 상태를 유지하나 또 다른 물질들은 액체나 기체 상태를 유지하므로 여러 가지 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존재, 예를 들면 생체 같은 경우에는 고체, 액체 및 기체의 상태가 완전히 혼합되어 있는 특수 상태를 나타낸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모든 물질은 그 활성도에 따라서 고체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 또 액체나 기체 상태를 유지하는 정확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결국 물질, 즉 육신의 물성은 그 에너지의 활성도와 압력의 조건에 따라서 고체 상태, 액체 상태, 또 기체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활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기신 에너제틱 바디에 관한 설명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상에서 설명한 7개 항은 우주 만물에 보이는 육신의 피지컬 바디의 특징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본 것으로 우리가 어떠한 우주 현상을 볼 때도 이 개념을 완전히 파악하지 않고는 육신을 정확히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이 개념은 단지 육신에 관한 내용이며 앞으로 설명할 기신의 설명 그리고 지신의 설명을 함께 고려하지 않고는 어떠한 현상도 완전히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 강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장 우주생체론에서 제1절 존재의 물질적 구성 육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원자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지만 이 존재의 물질적 구성 육신에 대한 또 다른 차원에서 이하이 박사님께서는 정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계속 경청하고 또 사색의 대상으로 삼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God be with you.